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피터 린치 저자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투자자 피터 린치가 쓴 주식 투자의 고전. 이 책은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1989년에 출간했던 월가의 영웅, 이것을 최신 이제 개정한 개정판이다. 월가에서 투자 귀재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돌연 은퇴한 후에 저술한 책으로 자서전 형식을 띠면서 주식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는 투자 지침서이기도 하다. 2천만 달러에 불과한 마젤란 펀드를 인수하여 13년간 운용하여 660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 규모의 뮤추얼 펀드로 성장시킨 비결을 담았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성장주 중심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이게 포인트거든요. 워렌 버핏에 대한 어떤 가치 투자 개념에 보다는 항상 그 기업의 1등주를 매집하는 그 방식보다도 이제 피터 린치는 성장주 중심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투자 원칙을 삼았다고 하죠. 거시경제보다는 개별 기업의 가치에 주목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워렌 버핏과는 조금 상반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투자해야 할 완벽한 종목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종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피터 린치는 지금까지 몇십 배의 수익을 올린 종목부터 손해본 종목까지 낱낱이 공개하고 투자할 때 가져가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경기 순환주, 고성장주, 회생주, 자산주 등 주식의 6가지 유형과 그 특징, 매매의 최적 시점, 그리고 점검 목록을 소개하며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전문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며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독려하며 주식 투자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주식의 6가지 유형을 다시 언급해드리자면요.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경기 순환주, 고성장주, 회생주, 그리고 자산주,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죠. 피터 린치를 이번 시간에 책 소개하는 코너랑 합쳐서 처음 언급해 드리는 것 같은데, 피터 린치만 또 조금 더 알아보자면요. 저자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매매 트레이딩을 뭐 100종목, 200종목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투자자들과 좀 달랐던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해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월스트리트 상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자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로 키워낸 월가의 영웅이란 찬사를 받은 피터 린치는 1944년 보스턴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아일랜드계로 보스턴대 수학과 교수였던 아버지가 7살 때 암 판정을 받고 세상에 떠난 학비를 벌기 위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피터 린치 직접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서 11살 때부터 골프장 캐디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골프장 손님들의 주식 이야기를 귀동냥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고, 보스턴 대학 재학 중에서도 캐디로 일하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죠. 린치는 당시에 피델리티 사장이었던 조지 설리반의 캐디를 한 게 2년이 되어서 피델리티에서 여름방학 중에 인턴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68년 펀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에서 MBA를 받은 후에 69년 피델리티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하게 되고요. 77년 마젤란 펀드를 맡게 되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담당을 했는데 이런 경험은 펀드 매니저로 본격 활동하는 데 좋은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젤란 펀드를 시작했던 77년 펀드 운용 자산은요, 1,8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은퇴기인 90년에는 140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은퇴를 했네요. 그는 이 부분이 가장 또 많이 유명한 부분이죠. 발로 직접 뛰는 어, 피, 어, 그 펀드 매니저였죠. 발로 직접 뛰고 얻은 정보가 고급 정보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 정보는 기업 방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를 맡은 13년간의 마젤란 펀드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29.2%에 달했습니다. 첫 해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마지막 해에는 27만 달러로 첫 해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마지막 해에는 27만 달러로 늘었다는 거 계산이죠. 그러니까 월가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경우는 린치와 워렌 버핏을 제외하면 없다고 합니다. 그가 투자한 종목은 1만 5천 개에 이르며 투자 주주만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창 전성기 때 이제 47세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요. 전설로 남겨진 월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책 이제 월가의 영웅, 이 펀드 매니저로서 자서전이라면 두 번째 저서인 이기는 투자는 첫 책에서 못다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과 펀드 투자 전략을 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저서에서는 세 권의 저서를, 그러니까 마지막 저서 등 이제 세 권의 저서를 남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소개가 됐는데요. 마지막 저서는 Run to Earn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보신다면은 피터 린치 저서를 다 확인하시는 거고. 피터 린치는 이제 또 뛰어난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피터 린치는 자주 거론이 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최고의 혹은 위대한 투자자 대상을 좁히면요, 일반적으로 워렌 버핏, 그리고 존 템플턴, 그리고 조지 소로스죠.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피터 린치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사실상 이제 이들 세 명은 탁월한 장기 수익률을 기록을 했을 뿐 아니라 철학 수준으로도 평가받는 자신만의 어떤 정교한 투자 이론을 갖췄다는 점에서 진정한 대가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터 린치는요, 상대적으로 짧은 운용 기간과 평범한 투자 이론 때문에 우수한 펀드 매니저 정도로만 평가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안했을 때 피터 린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그 펀드 매니저였던 부분. 우리는 이제 린치가 탐욕과 공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대가 3명보다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펀드 매니저. 대가 3명은 투자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에 충실하게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직접적인 어떤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린치는 종종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야 했다는 점이죠. 뮤추얼 펀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린치는 고객의 자금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는 것이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식은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상승한 이후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겠죠. 이렇게 상승으로 접어드는 국면에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게 되게 이상적인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펀드의 자금 흐름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펀드 매니저는 주식을 사야 할 시점에서는 해당 이 시점에서는 사야 할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팔아서 고객의 환매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반대로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에서는 밀려든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사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군중 심리의 좀 역설적인 부분이죠. 저희 시장에서 반영되는 그런 수익성과 반대로 움직여지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뮤추얼 펀드의 매수 타이밍이 반대로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피터 린치는 이런 환경에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워렌 버핏은 거시경제와 금융업 전반에 걸쳐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1등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대형 금융기관을 직접 인수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피터 린치는 거시경제에 대한 관점보다도 개별 기업의 가치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중소형 성장주, 이 중소형 성장주의 비중이 언제나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인지하시고요.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와 시장에 대한 확고한 이론보다는 개별 기업의 분석에 매달리는 린치의 투자 기법은 다른 대가에 비해서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평범한 원칙을 장기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것이 린치의 장점이며 평범을 통해 비범을 일구어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린치의 투자 기법을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에 대한 중요한 어떤 저자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이번 시간에 설명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